(2020년) 부산광역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온라인 성과대를 축하드립니다. 아동의 비만은 성인에 가서 비만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 나이대 아동기 때부터 좋은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활동적인 신체 활동과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이렇게 습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통하여 아동 비만의 조기 예방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사학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이런 힘든 시기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온라인 성과대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기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방역지침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런던의 종단 코호트 연구를 보면 비만과 치매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BMI가 30 이상이 되고 복부 비만인 경우는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다양한 성인 질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 활동의 습관화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와 같은 프로그램은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도 더욱 좋은 성과를 가지기를 바라고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삭아삭 폴짝폴짝 부산시 건강한 돌봄 놀이터의 사업 책임자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박현태입니다. 지금 일상에서도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올 한 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설명드려야 함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과 발표를 하게 된 것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드리고요. 더불어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돌봄 놀이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선생님들에게 대단한 감사를 드리면서 성과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은 사업 배경 및 경과 보고 그리고 또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사업 배경과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을 우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만 예방 사업을 하는 것도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성인기가 되었을 때 이런 만성질환 중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라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뇨병의 전국의 평균을 보시면 12.7%,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당뇨병 판정 비율은 약 13.8%로 나타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12.4%, 대전광역시의 11.0%에 비해서 높은 실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고혈압의 판정 비율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32.7% 정규 평균보다 약간 거의 유사한
통계를 나타냈는데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시 29.3%, 30.4%에 비하면 이 역시 고혈압의 유병률 또한 약간 높은 추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 중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연령대별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20대의 성인기부터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부산시의 경우에는 제가 이건 직접 조사를 이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아침 식사의 빈도 비율이 연령이 어릴수록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심질환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중고강도의 여가 신체 활동량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식사를 하고 올바른 신체 활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런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의 신체 활동 습관과 올바른 영양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 습관, 올바른 신체 활동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만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체 활동 습관과 영양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청소년 비만율을 보면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전체 평균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비만 비율 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만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만과 가체중의 분포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산광역시도 대구광역시, 경기도에 비해서 이런 청소년의 비만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을 예방하는 것, 즉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신체 활동의 습관과 올바른 영양 습관을 가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은 비만 예방 그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가 되었을 때 고혈압과 당뇨병을 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의 아동의 어떤 올바른 신체 활동 습관, 신체 활동의 증진, 그리고 또 올바른 영양 습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와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42개의 학교의 일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상반기에 이런 대변 프로그램의 수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신체 활동과 영양에 관련된 어린 학생들이 남녀에 상관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자 태깅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프로모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반기에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또 이런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의 보급률 등으로 인해서 클릭 인원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러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컨텐츠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 증진 혹은 비만 예방에 대한 것을 계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새롭게 도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반기의 프로그램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24회기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을 12회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공통적으로 선호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그램은 그 전반적인 유산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지의 근력과 상지의 근력, 그리고 또 아동에게 굉장히 중요한 협응성과 그리고 또 협동을 하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일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도자 강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강도를 올리면서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화합한 덕분에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양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영양 수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섭식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코비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코비드-19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영양 프로그램으로 약간 변경을 하여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용해서 건강 채소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마트의 전단지를 활용해서 식품 구성에 자전거를 만들어서 식습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양 섭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선 보건소의 영양사 선생님들의 협력과 그리고 또 방역 지침의 준수와 그리고 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이런 돌봄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 해의 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신체 활동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식습관, 영양에 대한 지식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를 통해서 사전 사후 비교 검증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전후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업 성과와 분석, 그리고 또 내년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 전과 프로그램 운영 후에 각 일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은 사업 참여 학생과 그리고 또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평가 구성 항목으로서는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신체 계측을 통해서 BMI를 평가하고 그리고 또 건강 습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사업 관계자에게는 사후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사업 성과 지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42교수를 운영을 하였으며 총 77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 남자 학생은 378명이며 여자 학생은 394명으로 남녀 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산출 지표는 참가학교 목표치 40개에서 42개소로 초과 달성을 하였으며 비만도 유지는 17.88%에서 18.02로 초과 달성을 성공하였습니다. 자, 만족도와 인식도에서 건강 형태 변화는 신체 활동에 대한 지식, 식습관, 영양에 대한 지식을 합산하여서 산출한 지표인데요. 애초 목표치 92점에서 약간 부족하게 82.7점으로 약간 부족하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전 점수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점수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검사를 통해서는 건강 형태 변화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서 2021년도에는 사전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계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증진도 만족도는 88점 목표치였는데 88.94%로 달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모든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건강 행태 변화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금년에 사전 점수가 72점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10.7점 정도 증가했음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건강 행태의 개선을 사전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목표 도출에 대한 달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비만도에 대한 사전 사후에 대한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구 및 저체중구는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과체중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은 비만군의 경우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에 있어서는 정상이거나 체중의 감소가 있었던 그룹, 체중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그룹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고위험군인 비만 그룹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로서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수행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신체 조성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BMI는 사전에 17.88에서 18.02로 유의하게 개선이 되었고 특히 남자 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한 변화, 여자 아동의 경우에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 지식 및 형태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체 활동 변화 및 형태는 목표치에 달성은 못하였지만 신체 지식 점수, 영양지식 점수, 식생활 행태 점수에서 전반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신체 활동 지식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사전에 67에서 79로 크게 변화했으며 특히 남자, 여자 아동의 경우 모두 유의하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지식에 대한 변화 점수도 살펴보면 사전은 73점에서 85점으로
남자 아동 같은 경우는 71에서 84, 여자 아동 같은 경우는 74에서 86으로 모두 유의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생활 형태의 변환 점수는 사전 70점에서 79점으로, 남자 아동의 경우에는 69.7에서 77.8로,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70.3에서 80.5로 신체 활동, 영양지식, 식생활 행태의 변수에는 모두 유의하게 프로그램 후에 개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목표치 달성을 못한 이유는 사전 점수가 매우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사전치부터 이 점수를 어떻게 더 많은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한 부산 아동의 이런 신체 지식, 영양, 그리고 또 식생활 행동 행태 변화에 대한 점수는 사전 점수가 낮았음에도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24회기의 프로그램을 12회기로 줄인 것이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조금 작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줄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이런 행태 점수의 변화의 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사업에서 이러한 것을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수행 후에 수업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즐거웠다, 그리고 또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세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대답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즐거웠으며 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 습관의 예방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가지 항목의 척도를 통해서 이런 운동 행동이나 식습관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전 사후에 평가를 해봤더니, 사전에 3.36점, 즉 말해서 자각기나 준비기에 해당되는 대답을 했던 아동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행동이 실행기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체 활동을 습관화하고 식생활을 변화하고자 하는 준비기에서 실행기로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이러한 준비기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실행기, 유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의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모집학교는 총 42개 초등학교로 하고, 상반기는 4월에서 7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언택트형 프로그램, 그리고 대면의 프로그램을 동반한 O2O 기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도 고민하는 것처럼 저희가 2차년도에 수행을 하면서 이런 실현 가능성, 접근성, 귀찮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언택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총 24회차 주 2회를 실시를 하고요. 영양교육은 12회차 주 1회를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및 설문을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과 언택트형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 프로그램을 수행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기존의 BMI만을 측정을 합니다만, 이것에 훨씬 더 근거 도출을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일부 기관에서는 저희가 BMI뿐만이 아니라 인바디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신체 조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 전략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구축을 해놓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훨씬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언택트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존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충분히 홍보가 된 후에 언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반기에 그런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또 근거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2021년 사업 세부 전략은 상반기에 기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일부 기관에서는 인바디와 그리고 신체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밴드 기반의 신체 활동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기간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반기에 언택트 프로그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언택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고 충분히 상반기에 홍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언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선에 계신 돌봄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또 영양교사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고민을 해서 새로운 코비드-19 시대 혹은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돌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데는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어플리케이션에서 훨씬 더 사용성과 이용성을 개선하여서 쉽게 버튼만 누르면 프로그램의 어떤 재료들을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일반 기존의 어떤 학교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의 보급화 그리고 또 기존 프로그램의 심화, 언택트 프로그램의 개발 도입을 2020년도부터 저희가 구축을 했던 그런 노하우들과 상반기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 사용성과 접근성이 요기한 프로그램으로서 언택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사전에 낮았던 건강 행태를 훨씬 더 높은 폭으로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출 지표는 19년도 목표치 50개, 20년도 목표치 40개, 21년도 목표치는 42개의 참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BMI 유지 및 감소는 성과 목표치를 기존에 달성해왔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달성하고자 하며 더불어서 BMI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에서 인바디를 사용을 해서 사지 근육량과 비만 지표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변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자, 만족도와 인식도 개선에 있어서 건강 행태 변화의 목표치는 94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거울 삼아 2021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건강 행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증진 도움의 만족도는 85점, 88점에서 2021년도 90점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연차에 따라서 증진할 수 있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량 지표는 연간 참가 초등학교와 참가 학생의 만족도 그리고 인식도를 평가를 하고 만족도 및 인식도 설문을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1점, 보통 3점, 매우 만족 5점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고 성별 분리 통계를 생성을 하여서 2022년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참가 학교의 산출 지표인 BMI와 건강 행태 변화, 만족도, 인식도, 도움 만족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평가를 하고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보다 더 발전된 지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중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BMI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인바디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부산시 건강한 돌봄 놀이터 2020년도 성과대회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힘든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더불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면서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해줬던 돌봄 선생님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보다 더 발전되고 좋은 부산시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